사주상담가 하나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오행의 기운을 보충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 시간인 수기운을 보충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주에 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가 없는 분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수일간인데 기운이 너무 약하신 분, 목일간인데 자신을 돕는 인성의 세력이 부족하신 분, 사주의 조후가 너무 뜨거워서 수가 필요하신 분, 금기운이 강해서 수로 설계시켜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금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조후 먼저 살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수는 목, 화, 토, 금, 수, 오행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따라오죠. 목으로 봄을 지나 여름인 화, 추수한 계절의 가을인 금을 지나면 모든 만물이 움직임을 멈추고 재충전하며 휴식하는 겨울에 수로 들어섭니다. 계절의 마지막을 뜻하면서 하루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오는 밤을 의미하죠.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많은 경험과 현명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계시니 노년기가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수기운이 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는 휴식과 지혜, 자정작용 등을 의미하고 그러한 기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주에 수기운이 없는 분들의 성격적인 특징을 말씀드려 보자면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쉽게 피곤해지는 것 혹은 본인을 피곤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사주에 휴식의 기운이 없으니 할 일이 계속 생겨나고 분주합니다. 워커홀릭이신 분들이 많으며 끊임없이 일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쉽게 지치거나 불면증 같은 증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겨울이 와야 재충전을 하고 밤이 와야지 휴식을 취하는데 계속 양기가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쉬는 시간,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주에 수가 없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성격적인 특징은 융통성입니다. 흐르는 물과도 같은 수의 기운이 없으니 부드럽게 융화되고 섞이는 기운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인간관계도 편식을 하는 것처럼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격식, 예의, 전통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대처하는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지식하다, FM이다와 같은 평가를 종종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수는 정화하는 기운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러한 수가 사주에 없으면 생각이 극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덜어는 생깁니다. 과거의 흑역사, 처참하게 실패한 프로젝트, 첫사랑에게 찌질한 내 모습 같은 잊어도 되는 일들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떠올릴 수도 있고요. 사고력이 부족한 행동이니 생각 없는 직진으로 일의 효율성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수기운을 보충하는지 하나하나 방법들을 알아가 볼까요? 첫 번째는 항상 알려드리는 풍수, 그리고 물상입니다. 수를 뜻하는 색상은 검은색, 숫자는 1과 6, 수기운이 가득한 방향은 북쪽입니다. 옷이나 인테리어 등을 검은색을 이용하시고 비밀번호 아이디를 만드실 때 숫자 1과 6을 조합하시며 여행이나 이사는 북쪽 방향을 참고하시는 거죠. 또한 수는 물상 그 자체로 물을 의미하니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수영을 하시는 것처럼 물을 가까이 두는 행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안에 어항을 두시거나 물이 흐르는 장식품을 두시는 것은 물의 관리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 나가셔서 즐기심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오래된 설거지를 물에 담근 채 오래 방치하거나 하는 물상도 좋지 못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휴식, 바캉스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바다를 떠올리고요. 물속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치료받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바깥에서 하는 운동보다 많은 이점이 있죠.
깜깜하고 커다란 물탱크 속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테라피 요법이 외국에서 성행하는 이유도 이러한 물이 주는 정화, 휴식, 자정작용의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러한 수기운을 보충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이렇게 물을 가까이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기운을 보충하는 취미를 가지는 겁니다.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취미는 서예 혹은 캘리그라피입니다. 서예는 진득하게 앉아서 수를 의미하는 검은색의 먹을 물에 개져 한 획 한 획 글자를 써 내려가는데 생기는 마음의 편안함이나 차분함은 차치하고서라도 물상 자체가 검정색의 부드러운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니 수기운을 보충하는 취미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좋아요. 또한 명상도 이러한 기운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된 좋은 명상은 잡스러운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해주고 머리와 마음속에 휴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개인의 그런 욕심과 기업, 미디어의 욕심이 합쳐져서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취합하며 초단위로 생각을 떠올리죠. 우리의 마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 요즘 사람들에게 명상은 짧게나마 이런 생각들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거창하게 명상센터 같은 곳에 가실 필요 없이 집에서 지도 영상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유튜브에도 수많은 명상 관련 좋은 영상들이 많아요. 긍정 확언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명상도 좋지만 처음엔 현재에 집중하고 생각을 비워내는 명상이 좋습니다. 생각 비우기, 생각 멈추기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취미는 독서입니다. 이전 많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운을 결정짓는 요소는 보통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명으로 사람의 타고난 사주 명식을 말하며 두 번째가 운으로 사람에게 들어오는 대운과 세운을 뜻합니다. 슬프게도 이 2가지는 바꿀 수가 없으며 선천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뜻하죠. 하지만 남은 3가지 방법으로 인생의 울로를 어느 정도는 개척할 수 있다고 하며 삶의 개운이 가능합니다. 남은 방법 중에 3번째는 풍수로서 기운에 맞는 방향과 색 등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중에 4번째가 바로 적선이며 마지막 5번째 방법이 바로 이 독서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개운법이고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기도 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서도 심심치 않게 독서를 추천하는 글귀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옛날 선인들의 책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부를 일구며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많은 진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서로 운명을 바꾸어 보세요. 수기운을 충전하는 3번째 방법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운을 바꾸는 방법 중에 적선인데요. 물론 적선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와 가족을 제외한 남을 선의로 돕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숭고한 일이겠어요. 봉사활동, 후원, 재능기부,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부를 일구신 분들과 상담을 할 때면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으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무엇인가 공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당장 내일 한 끼 식사를 걱정하셔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 이러한 삶의 공허감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가 되기 힘드니 더 사람을 힘들고 외롭게 합니다. 물론 돈이 없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돈이 없는 것보다 이러한 공허감이 더 가볍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겠어요? 사실 그래요. 삶의 의미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러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누어 보아요, 우리. 수기운을 보충하시기 위해서는 수기운이 가득한 곳을 들러 봉사를 하시거나 후원을 하면 더 좋겠죠.
양로원에 후원하시면 어떨까요? 또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 후원도 수기 충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유기묘를 위한 후원이나 봉사도 이러한 수기운을 보충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테지만 저는 제 삶의 의미가 거창한 곳에 숨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낯선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힌트의 한 조각 정도는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소금입니다. 소금의 이로움은 딱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아실 거예요. 현관 쪽에 소금을 채운 작은 항아리 장식을 놓아서 재물운을 상승시킨다는 이야기나 액땜으로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들도 이러한 소금의 기운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수는 짠맛을 관장하며 소금에겐 이러한 농축된 수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소금을 사용하여 몸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수기운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금은 화학 소금이 아니라 천연 소금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천일염 소금을 사용해서 가글을 하시고 코를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목과 코에 더러운 이물을 씻어내고 정화하며 살균 소독을 해주는 이 방법은 짠맛을 섭취하지는 않으면서 수기를 충전하게 도움을 주고 인체에 이로운 효과를 줍니다. 같은 이유로 천일염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붓기가 있거나 부종이 심한 곳에 천일염으로 하는 찜질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정화시켜 주는데 큰 효과가 있죠. 소금 목욕, 찜질, 각질 제거, 마사지. 소금을 사용해서 몸의 기운을 정화시키는 자세한 방법은 인터넷 검색으로 구체적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기운도 충전하며 몸에도 좋은 천일염 소금을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 방법은 사람입니다. 수가 없는 분들 중에 인간관계도 편식을 하듯이 나에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직장 생활하며 단체 생활하면서 안 그래도 싫은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많으니 가까이 두는 사람만이라도 나에게 맞는 사람을 두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은 나와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사람을 뜻합니다. 이기적이거나 나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억지로 만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 맞지 않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무리 없이 잘 어울린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편협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 보통 사람들은 나와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을 꺼려 합니다. 그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며 나의 가치관이나 입맛을 흔들어 놓으니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그래야 나도 나를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으며 그래야 발전의 가능성이 생기죠. 나와 호불호가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만나면 편하지만 발전은 더딜 수 있어요. 나와 달라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귀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사람도 물론 귀인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생각을 다르게 하고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을 자라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귀인은 아닐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